자, 그러면 앞에 일단 1번 문장부터 일단 살펴봅시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not mysterious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이거부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 여기서까지만 봤을 때는 good style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알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good style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good style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들이 are not mysterious. 이게 좀 신비롭지는 않다. 신비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신비롭지 않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 신비롭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야? 안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그럴 수 있고요. 또 신비롭다는 게 복잡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언제 신비로워요? 해석하기 어려울 때. 해석하기 어려울 때. 그럴 수 있죠. 해석하기 어려울 때 굉장히 신비롭게 다가올 수 있어. 신비롭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항상 보는 게 신비롭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 때 신비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신비롭다라는 얘기는. 근데 여기서 신비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뻔하다. 일반적이다. 커먼하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즉 기본 지침들은 뻔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고 그 얘기가 지금 in fact 다음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당신은 이것들을 다 매일같이 쓰고 있어요. 언제? 대화할 때. 그래서 여기 지금 them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them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복수 형태의 명사를 가리킬 수 있는 말이니까 앞에 놨던 the basic guidelines 얘를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항상 매일같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basic guidelines래요. 그 말은즉슨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not mysterious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신비롭지 않은, 즉 일반적인, 즉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not mysterious라는 말을 썼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게 뭔 얘기인지,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쨌든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basic guidelines 우리가 매일 쓰고 있다. 이거 뭐 특별한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을 뿐이야. 자, 근데 두 번째 문장부터는 in conversation, 대화도 얘기를 하지만 in writing,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대화만 얘기를 했는데 2번에서는 대화와 writing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ooperation, 즉 협력에 굉장히 많이 뭐 하고 있대요? heavily, rely heavily on 뭐 하고 있대요? 의존하고 있대요. 왜 의존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뒤에 나오거든? 뒤에 보니까 to make sense of exchanges. 근데 여기서 잠깐. 갑자기 exchanges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일단? exchange. 교환. 그죠? 교환을 하려면 주체가 둘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요 개념을 가지고 이 cooperation 앞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똑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좀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즉, exchanges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conversation. 정답. 왜 conversation일까? 대화는 둘이 할 수 있는, 둘이 티키타카 해야 되는 게 대화잖아. 그지? 근데 이거랑 exchange랑은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여기 make sense of exchanges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 뭐에 의존을 많이 한대요? cooperation에 집중을 많이 한대요. 되게 의존을 많이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까지 봤을 때는 cooperation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직. 네, 그래서 뭐 협력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한다는 얘기구나.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nd 다음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polished practical style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polished보다 practical style이 더 중요한 어떤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 협력 자체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실용적인 그런 문체래요. 실용적인 스타일이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위에서 보면 good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practical 스타일은 서로 다른 걸까? 이건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corporation이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corporation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 corporation 그러니까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인 이 corporation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good style 혹은 practical style이구나 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워. 2번까지만 봐도 3번 봐보자. 자 이번에는 자 1번에서는 conversation 얘기 나왔잖아. 2번에서는 conversation과 writing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3번에서는 온전히 writin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writers 글을 쓰는 사람들은 such a style 무슨 스타일이겠어? 이건 뭐랑 똑같은 거겠어? practical style 혹은 good style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practical하고 good style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는데 발전을 시키는데 뭐 함으로써? 인정하면서 뭘 인정해? 독자들이 똑같은 거를 예상할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근데 뭐랑 똑같아? 대화문에서 청자들이 그렇지 청자들이 예측하는 그러니까 청자들이 예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독자들도 예상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스타일을 개발한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말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듣는 사람과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똑같은 걸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말을 하거나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둘의 공통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땡땡 세 가지가 나오죠. clarity, relevance, 그리고 proportion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유념하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clarity, 그 다음에 relevance, 그 다음에 proportion 이렇게 세 가지가 나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딱 이해를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 뭐가 있을까? 명확성.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거다라는 예상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반대로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나한테 본인한테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는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가 그 얘기야. 하나 더 있을까? 관련성. 뭐랑 관련성? 대화 내용?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 주제와 관련성.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대방이 혹은 이제 그 글을 쓴 사람이 주제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거나 내용을 들을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clarity, relevance, proportion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 스타일들은 이 세 가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읽었을 때 요 셋 중에 하나 두 개만 알아도 괜찮아. 왜냐면 end잖아 얘들아. 그지? end니까 세 개 다 알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거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뒤에 설명 다 나와요. 자 뒤에 봐봐. if죠 나오지. if죠 어디서 끝나? clear에서 안 끝나요. information에서 끝나요. 지금 후 반복이죠. 이거 다 someone을 다 꾸며주는 말로서 왔기 때문에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요. 근데 뒤에 내용 봐봐. 대화에서 네가 어떻게 될 텐데? 흥미를 빠르게 읽는데. 왜 읽겠어? 생각해봐. 왜 읽겠어? 명확하지 않아서 읽겠지. 관련성이 없으니까 읽겠지. 뭐 비율 뭐 이게 안 맞아서 읽겠지. 그 세 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if조는 안 읽어도 된다고.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모 SV, 쉼표 SV와 SV, 세모 SV가 같다.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봤을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면 안 읽어도 된다니까. 자, 근데 뒤에 있는 부분 볼게. Writers too. 자, 이제 지금 청자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 그치? 대화 얘기 나왔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동일한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되니까 얘네들도 뭐 해야 된대?
need to be clear. 끝. 전 더 이상 안 읽었어요. 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듯이 글을 쓰는 사람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더 안 읽었다고. 6번은 왜 안 읽었게? 너무 길어가지고 안 읽었어 나는. 왜냐면 앞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사실상 여기서 다 나왔다고 봐요 저는. 3번에서. 그래서 6번은 일단 필요하면 읽어야지 라고 킵해놨어. 그리고 7번에 보낸 거야. 자, 작가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이 세미콜론 뒤에 있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We have to. 그러면 이 빈칸이랑 이 빈칸은 같은 내용이어야 되지. 그래서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뒤에 내용 봐봐.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halves라는 거는 half이죠. half의 복수형이에요. 네. 절반들 각 그 절반들을 imagine 상상해야 돼요. 뭐에 대한 절반들? virtual 가상이라는 게 실제한다는 얘기야?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가상의 대화. 그럼 봐봐. 가상의 대화를 라이터들은 누구랑 하겠어? 독자들하고 할 거야. 그러니까 독자들과의 가상의 대화의 그런 내용들을 imagine 상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우리가 운이 좋으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운이 조금 덜하더라도 소거는 할 수 있어요. 아주 쓸데없는 것들을 지울 수는 있어요. 그죠? 자, 1번 봐봐. 여러분, 이 글은 글쓰기의 대화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not True. 언급이 안 된다. mentioned. 그죠? not mentioned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봐봐. envision이라고 하는 것도 상상하다 의미예요. 근데 독자들의 preference, 선호를 상상한대. 해야 된대. 문체적인 선호를 상상해야 된대. 이건 어때? 이 문체라는 게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 아까 위에서 나왔던 세 가지 있잖아.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이거 뭐라고 봤냐면 too specific으로 봤어요. 왜냐면 그 문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온 거는 맞는데 여기는 지금 대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랑 연관져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것만 이걸로 고르기에는 내용이 좀 비어. 그래서 저는 too specific으로 봤어요. 3번 봐봐. 3번. Picture the reader's desire for more knowledge. 지금 독자들이 더 많은 그런 지식들을 원한다라는 점을 상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언급이 안 됐다. not mentioned 이렇게 봐야죠. 4번 봐봐. 얘들아. collaborative writing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같이 라이팅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독자들하고 글을 쓴다는 얘기야. 뭐라고 해야 돼? not mentioned 이렇게 봐야죠. 왜냐면 또 독자들하고 글을 같이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5번이 답이란 얘기잖아. 지금 봐봐. 1번부터 5번, 4번까지가 너무 아니어서 답을 고를 수는 있었어.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잘 보세요. Anticipate the absent reader's response. 일단 anticipate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있는 이 뒤에 나왔던 이 상상하다랑 같은 뉘앙스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상상, 이것도 상상, 이것도 상상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근데 뭐라고 했냐면 response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response가 받을 수 있는 말은 요 대화 내용이거든요. 대화 내용이거든. 왜냐면 대화라는 거는 A랑 B가 같이 하는 건데 내가 A라는 얘기를 했을 때 B의 반응은 B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반응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 있는 어떤 행위가 너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아까 우리 킵해놨던 걸 읽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킵했던 걸 읽어야 돼. 근데 반응 관련한 부분만 읽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거 다 건너뛰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in fact 다음에 disattention to disattention to 꾸며주는 말이잖아. disattention may be more important 더 중요할 수 있어요. writing에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온 거잖아. 근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포인트가 아니잖아 여기는.
뭐가 포인트야? 반응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반응 얘기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because를 읽으셔야 돼요. 자, 글 쓰는 건 does not permit the non-verbal communication. 이게 무슨 얘기야? 뭘 못해? 허용하지 않아. 근데 뭐를 허용하지 않아? 비언어적인 어떤 행동들을 허용하지 않아. 근데 비언어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랑 같이 있으니까 비언어적인 어떤 행동들도 보일 수 있잖아. 근데 라이팅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고요. 뒤에 또 봐봐. immediate feedback. 이게 response예요. 만약에 내가 려은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려은이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무슨 반응이 있겠어? 선생님 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이게 반응이잖아. 이게 즉각적인 피드백이잖아. 근데 라이팅은 그게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볼 수가 없잖아.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인지를 예상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absent고요. 없으니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 없으니까 absent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내가 이 글을 이렇게 쓰면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명확하다라고 생각해 줄까? 내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주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까? 요걸 예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좀 어렵죠?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proportion에 대해서 건너뛰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맨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설명. 서론, 도입, 뭐 주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본론, 구체적인 진술 이런 게 나올 거다. 세 번째는 이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예상들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글이 이만큼인데 얘들아 서론만 이만큼이면 말이 되겠니? 이 비율을 말하는 거야. 이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이 엄청 필요한 어떤 내용인데 적게 정보를 주는 것도 비율에 안 맞죠.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해도 충분한데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불필요하잖아. 이 비율을 말하는 거야. 이 비율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정보를 적절히 주는 것. 너무 많은 혹은 너무 적은 정보를 주는 건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율이란 말이 나왔던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줄까? 라는 예상을 글을 쓰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그 얘기였어 이게. 다 이해된 거 맞아요? 괜찮아? 류은이 괜찮아? 확실해? 오케이 좋습니다. 1번 그러면 이제 색깔을 좀 칠해보자. 일단 색깔을 제가 어떻게 칠하려고 하냐면요. 일단 이 베이직 가이드라인스에 대한 얘기야 얘들아. 그치? 이거 일단 good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ractical 해야 돼요. practical. 그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뭐가 이제 포함이 되냐면 clarity, relevance, proportion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4번의 보라색이 아닌 이유는 지금 clarity나 relevance나 proportion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왜냐면 not clear, cannot stay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too much information offer 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는 파란색이어야 되는 거야. 파란색.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흥미를 잃죠. 그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 라이터들은 당연히 need to be clear,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정보량을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클리어 해야 돼. 괜찮아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6번에서도 파란색이 나와요. 왜냐면 라이팅의 단점이 한계가 나오잖아. 라이팅의 한계가 뭐였어 얘들아?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 그래서 라이팅 이하 부분에다가 이하 기타 등등에다가 파란색을 처리하는 거. 이거 한계점이잖아.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이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보라색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이 Basic Guidelines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Basic Guidelines니까. 그죠? 그래서 이 Guidelin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두 줄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거 좋아요. 잘 쓰겠는데 그래도 정리를 하면 효과적인 글쓰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1번 뭐가 필요해? 명확성, 그 다음에 관련성, 균형을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 뭐를 예측해야 돼? 독자들의 반응을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이 전체적인 내용을. 괜찮죠? 좋아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됐어?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요 질문이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지금 이거 4V IODO인 거 보이죠? 투부정사가 지금 opportunity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여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나왔던 opportunity를 꾸며주는 거야. 그럼 의뢰인한테 주는 것, 뭘 주는 것?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 근데 어떤 기회야? 반응할 수 있는 기회. 뭐에 대해서 반응해? 너희 디자인, 설계. 근데 완전히 완공된 다음이야? 아니야. While in progress잖아.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중에일 수도 있고요. 건물을 짓기 전일 수 있고 건물을 짓는 중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어쨌든 완공이 되기 전에 이 의뢰인들한테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행위 자체가 key to success,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색깔 어떻게 칠하면 좋냐면요. 요거 다 노란색.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라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similarly라는 말이 나왔잖아. 비슷한 얘기가 나와줘야 돼. 그런데 여기 이번에 기능이 뭐냐면요. 위에서는 클라이언츠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번에서는 클라이언츠의 그 개념 자체를 약간 확장해요. 유저도 그러니까 유저도 포함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이 건물 좀 지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의뢰인한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듣는 행위가 더 도움이 될 거란 얘기야. 색깔 어떻게 칠하면 돼? 앞에 involving 이하 부분까지 여기까지 노란색. 근데 뒤에 있는 부분에 장기적으로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여러분 say가 나왔어요. say. 이 say의 기능이 있어. 이게 뭘 위해서 존재하는 말인 걸까? say라는 말. 생각해봐 이거야. 지금 너라는 사람들은 그냥 학생들이잖아. 얘들아 너네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설계자들이 아니잖아. 근데 너의 클라이언트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상상해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고 예시를 주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하러 이거야? 이거 뭐하러 읽냐고. 안 읽어도 되지 않아? 지금 너네가 이걸 읽을 필요가 있는 건 어느 경우냐면 2번까지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 읽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알잖아요. 여기 다음 내용 뻔해요. 클라이언트랑 지금 이 prospective building users에 대한 이야기 나와야 돼. 대충 봐볼까? 자, 누구라고 생각해보자. while 이하 부분 다 중요하지 않죠? 이거 다 꾸며주는 말이잖아. 뭐만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근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the perspectives of 전명을 쓰시 거잖아. will differ. 여러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글을. 그러니까 의뢰인 얘기도 들어야 되고 당연히. 왜냐면 돈줄이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얘기도 당연히 듣고 지금
그런 뭐 healthcare provider이라고 했으니까 뭐 병원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당연히 듣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여기서 일을 해? 아니야. 뭐 원무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접수 받아주는 사람들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또 누구 얘기 들을 수 있어? 환자들 얘기도 듣고. 이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왜냐면 관점이 다르니까.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읽냐고. 여러분 5번 봐봐. 인에디션이잖아. 뭐 뻔한 얘기 아니야? 뭐 안 읽어도 된다 이거야. 저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해가 된다면 더 이상 안 읽어야 된다. 오히려 헷갈린다. 자, 또 6번 또 저도 길어서 이제 그냥 패스했어요. 아까 저희가 이거 패스했잖아요. 6번 문장. 근데 어땠어? 7번 문장을 봤을 때 요게 확실히 답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읽었잖아. 선택하면 돼. 필요하면 읽는 거야. 근데 이 3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 필요할 수 있잖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7번 문장만 같이 보실 거예요. 자, 봐봅시다.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with a new building or addition. 여러분, addition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addition은 증축 얘기하는 거야, 증축. 뭐 예를 들면 이제 너네 이제 아파트도 원래는 뭐 베란다가 있었는데 베란다까지 약간 뭐 거실처럼 이제 증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용도를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넓어지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증축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증축을 모른다고 해도 문제될 거 없죠. 접속사잖아요. 굳이 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people은 누굴까? 사용자들이나 의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색 쳐야 돼? 보라색이죠? 보라색이죠? 여기가 보라색이야. 여기서 또 질문. 대의가 누굴까 그러면? 사용자들이나 의뢰인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면 이렇게 더 해준다는 얘기야? 이거 우리 알잖아. 의견을 말해주면.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이거지. 그러면 대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의견을 말해주는 사람이야. 맞아? 네. 의견을 말해주는 사람이야. 그죠? 자, 이제 찾아보자. 1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설계인이에요? 근데 디자인 훈련을 왜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Not mentioned. 1번 안 돼요. 이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they, 그죠? 그 다음에 are given the opportunity.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말이 될 것 같죠? 그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기회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할 기회가 중요하잖아. 여러분 draft가 여기서 동사로 쓰였는데 draft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초안이란 뜻이야. 초안. 그럼 여기는 뭐야? 디자인을 초안을 작성해? 이 사람들이 무슨 디자이너야? 아니야. 그러니까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Not true.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죠? 3번. 자, 그 설계자들하고 신뢰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었잖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Not mentioned. 이렇게 봐야죠. 4번 봐보세요. 여러분 consult가 무슨 뜻이야? 상담하다야. 자문을 구하다야. 그러니까 이 컨설트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 쪽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데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자들이 아니잖아. 누구였어? 사용자들.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문 구해지는 거잖아. 그지? 상담 받는 거라고. 그죠? 뭐에 대해서? 설계 과정에 대해서. 이 설계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다.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답이 정말 무조건 4번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5번 때문에 헷갈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명사에 놀아남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데이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건너뛰면 이 데이어는 누구겠어? 디자인. 똑같은 에? 데이가 여기 주어가 누구가 있어? 이 의뢰인이라며. 그 여기서의 데이어도 누구겠어? 의뢰인이야 얘들아. 여러분 그러면 의뢰인들의 생각을 쉐어하는 거는 좋은데 쉐어를 누구들끼리 해? 지들끼리 해. 얘들아 지들끼리 해. 의사 간호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아. 이 얘기야 지금? 아니잖아. 그거 5번 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이에요. 괜찮죠?
얘들아 이거 봐봐. 나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돼. 이게 5W 1이라고? 나는 이해가 안 돼. 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그죠?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만약에 정리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어떤 사용자, 그 건물 사용자와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건물을 더 낮게 만든다. 더 나은 건물을 이제 만들고 효용성을 더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얘기예요. 네. 다음 거 한번 봐볼까? 이건 좀 어려웠어. 이건 어땠어? 이게 좀 훨씬 더 수월했니? 수월하지 않았어. 오케이, 수월하지 않았어. 자, 그럼 봅시다. 저는요, 자, 일단 칸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한 이유가 뭘까? 칸트가 철학자인 거는 다들 알 거야, 그지? 옹호자야, 그지? 근데 이 옹호를 칸트만 할까? 아니, 글을 쓴 사람도 똑같이 옹호하고 있어. 얘들아, 이 글을 쓴 사람이 칸트라는 인물을 활용한 이유는 본인과 생각이 똑같기 때문이야. 그리고 공신력을 위해서야. 내가 말하는 것보다 칸트의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맞지, 칸트 얘기면 맞지 이렇게 생각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부러 칸트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한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색깔을 좀 달리 칠할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 The Rule of Law가 노란색이 맞아요. 이거 노란색이에요. 지금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옹호자였다라는 얘기는 이 글 쓴 사람들도 법의 지배가 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게 왜 맞냐면 이거 하기 때문에, 보장하기 때문에. 그냥 뭘 보장하는지까지도 저는 보라색을 처리할 거고요. Not only A but also B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와 B 중에 더 중요한 쪽이 어디게? B예요. 그래서 려은아 맞지? 그 주어 자리에 만약에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게 되면 스위치를 어디다 맞춘다? B에 맞춰야 돼요. B가 더 중요해.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뻔해 얘들아. 법이잖아. 법이니까 security나 필스가 보장되는 거 맞겠지? 안전하겠지. 법이 있으면. 그죠? 무법지대가 안 좋은 거잖아. 필스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자유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법이니까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이에요. 이거 전체적인 내용이.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도 보장한다가 여기 핵심 내용이어야 돼. 반드시. 그걸 반드시 1번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Not only A but also B는 항상 B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얘기 나누는 게 또 나오죠. 자, 여기도 봐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인간 사회가 더 합리적이게 된다라는 건 좋은 얘기 아니야?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야. 잘했어. 이거 보라색이야. 자, 뭐 안에서 그렇단 얘기야? 법 안에서 그렇단 얘기지. 그래, 여기가 노란색이야. because 읽어놔라. because 읽을까 말까? 안 와도 되겠지? 안 와도 되겠지? 지금 우리가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however이 나왔어. 여러분 however이면 뭐의 가능성이 있다? 앞에는 내용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장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둘 다 아니었어요. 자, 왜인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칸트는 엄청난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이 사람의 의견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해됐죠?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반된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 보통 어떠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권위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돌려가는 거 거의 드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또 쫄지 않아도 돼. 지금 인전명 수식어잖아. 그의 믿음이 was not based. 끝. 여기에 근거한 게 아니다. 이걸 읽어? 안 읽어도 되지. 여기에 근거한 게 아닌 게 뭐하러 읽어. 그러면 4번 내용 뻔한 거 아니야? 어디에 근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그죠?
근데 홉스에 대한 생각과 동일해. 그러면서 땡땡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래? 인간은 폭력적인 존재야. 또 갈등을 일으키기. 갈등을 일으켜.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파란 거. 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노란색. 자, 이거 법이 필요한데 법이 있으면 뭐가 좋다? Secure Peace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느껴지니 얘들아? 똑같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 보여? 보여. 그죠? 보여?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불온한 사람이니까,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어떤 자비심이나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어. 그 얘기 나온 거죠? 자, 그러면 A Nation of Devils는 왜 이런 언급을 했을까? A Nation of Devils? 사람은 늘 어떤 존재야? 악마야. 악마란 얘기야. 사람들이 지금 violence하고 conflict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A Nation of Devils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다? 조화를 이루면 사실 무슨 색이야? 보라색. 보라색이죠. 뭐 안에 있으면? 시스템 법 안에 있으면. 그지?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지? 얘들아, 그래서 형광펜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지? 형광펜 칠 줄 알아야 돼. 근데 봐봐. 너무 이상하지 않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럼 이 문제가 2위면 안 되는 거거든? 이 너무 쉽잖아. 그치?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래서 6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6번 봐봐. 이상적으로. 자, 법. SEVSC죠? 법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지점이야.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상적인 존재들이 freely choose, 기꺼이 선택할 만한 정치적인 원칙들의 구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 어려운 말이지. 근데 7번 내용을 읽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못 풀어, 이 문제. 자, 7번 봐봐. 만약에 법이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forbid니까 금지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근데 뭘 하지 말라고 해? To do something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그들이 이성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어쨌든 하지 않을 거라고 선택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면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이성적인 존재야.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 나는. 뭐하러 탐해? 나도 가진 게 많은데? 나 남의 걸 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어차피 남의 걸 탐할 일이 없어. 누구 걸 훔칠 일이 없어. 근데 법은 뭐라고 얘기해? 훔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안 할 일을 법은 금지한다고. 이게 자유를 해치는 일이야?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그럴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뭐가 보장된다고 보는 거야?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는 거야.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 여러분 여기서 한번 꽈잖아. cannot be라는 말을 썼잖아. 여기서 한번 꽈서 이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일을 금지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법은 뭐일 리가 없다. 이거죠? 자유를 억압할 리. 그렇지. 그래서 여기 정답이 3번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됐죠? 너무 이해됐죠? 네. 여기서 헷갈렸던 거. 나는 이걸 골라서 쓰였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 원래 다 설명하는 거 알죠? 다 설명해도 되니? 시간이 지금 오버타임이 돼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 받을게요. 1, 2, 4, 5. 뭘 골랐는지 생각이 안 나요. 아이고, 그래요? 5번부터 가볼게요. 5번에는 이상적인 법 체계의 assumption이라는 건 전제. 전제 안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 이거 나트루라 봐야죠. 4번에 봐봐. 4번에 enforce, 집행되어지는 건데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집행될 리가 없어? 근데 봐봐 뒤에 suppress their evil nature이니까 자기 악한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 집행이 될 리가 없다는 말이 안 되잖아. 여기도 not true 이렇게 되는 거야. 2번 봐봐. 2번
정의 체계를 강하게 수호하는 것으로 여겨질 리가 없어? 이거 수호하는 거잖아. 나추잖아. 어떤지 알겠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캐나피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봐봐. 1번 봐봐. 얘는 간주되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reasonably confining의 reasonably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애초에 위에서 뭐라고 했어? 본인이 안 할 일을 제한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이 reasonably confining이 말이 안 돼서 1번이 답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것도 not true예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가 될 리가 없다? 이건 말이 애초부터 안 돼. 왜? 애초에 안 할 선택이었잖아. 안 하려고 했던 것을 금지시킨들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보장이 된다. 뭐가 보장이 된다? 자유가 보장이 되는 셈이다. 왜냐면 어차피 안 할 일을 금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1번부터 여기까지 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서 if절에서 한번 꽈고 canap에서 한번 꽈서 그래서 얘가 지금 2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1일 줄 알았어요. 시험을 내가 그 수능만 싹 한번 풀어보고 34번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33번이 오답률 1위더라고.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됐어? 이해됐어?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자. 법이 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그렇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장을 하는 거냐면 지금 안전과 그 다음에 뭐죠? 평화와 그 다음에 자유를 보장한다. 보장하는 게 바로 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끝. 그리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별로 이제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됩니다. 괜찮죠? 네.